자, 우리 대칭 이동 얘기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자, 봐봐.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를 좀 도형의 이동해서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기억나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자, 점 A, B를요.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재밌게 기억나요? 네. 선생님 막 기준 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좋아요. X축 대칭시키면 점이 어떻게 움직이죠? A. 마이너스 B. 그렇지.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승준아 빨리. 아 빠져가지고 태서가 승준이 화났잖아. 아니 태서가 승준이는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고. 진짜 태서이 뭐 타고 왔어? 자전거요. 자전거. 야, 너 비행기랑 자전거랑 속도가 되냐? 응? 승준이 비행기 타고 왔죠? 네. 봐봐. 좀 실망스럽네. 자,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이 있죠? 맞아요? 네. 자,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선경 Y축 대칭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B. 그리고 우리 무슨 대칭? 원점 대칭까지 얘기했었어요. 원점 대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원점 대칭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었어요. 맞지 얘들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외워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통 더 외우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더 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자, Y는 X가 뭐예요? 현빈아? 현빈이 잘 몰라요? 괜찮아요. Y는 X가 뭐야, 현빈아? 진짜 몰라요? 맞아요. 길게 1인 직선이요. 맞아. 그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에 그냥 점이 하나 있다. 여기 이 점. 여기에 이제 2,4라고 치자니? 알겠지, 얘들아? 2,4라는 점이 있어. 자, 그럼 이 점을 Y는 X를 가지고 이제 접는 선을 접었다 펼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대칭이동이라는 걸 그냥 데칼코마니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해서 봐. 2,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갈까요? 저기 반대편. 그렇죠. 맞아요. 똑똑한데요?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 반대편이라는 게 이쪽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접었다가 펼쳤을 때 다시 만나야 되니까. 맞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수직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가 뭐하다? 같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순서만 얘기를 해보자. 처음에 1, 2,4를 지나고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어야 될까, 현빈아? 마이너스 1인 뭘? 직선을 찾아요. 맞지,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직선을 하나 찾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점을요 A, B라고 해서요. 알겠죠? 방법은 두 가지야.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현빈아. 맞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과 2,4의 중점이 Y는 X와 뭐하다?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 하나. 알겠니? 그러면 두 번째 A, B에서 Y는 X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서 거리가
요 거리랑 뭐하다? 같다라고 해서도 y, a, b를 찾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동안 이해돼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매번 사용하는 게 우리가 좀 불편하단 말이야.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 정리된 걸 조금 외워서 하자고요. 알았지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어떻게? 4,2로 가는데 x랑 y가 뭐예요?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잖아. 맞죠? 직선을 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알겠지 태소봐? 네. 어떻게 된다고요? x랑 y가 바뀌어요. P건 Y로 바뀌어요. 알겠지 얘들아? 만약에 뭐 여기에 3, 마이너스 있어요. 그럼 이 요놈 새끼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로 간다고요? y, 3으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x, y가 바뀐다. 그럼 대칭 이동시키기가 조금 편하죠. 괜찮아? 종용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 여기까지 요 네 가지를 얘들아 기본이라고 하고 기본이야 기본.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면 더 좋다.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외워주는 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y는 마이너스 x. 자, 태서 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알죠? 네. 그러면 대충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유, 좀 심한데? 그럼 원점 이렇게 지나갔다고 혼자. 알았죠? 자, 그럼 우리 태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태수가 여기에 2,3이 있어. 오케이?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으로 접었다가 펼치면 자, 점이 이렇게 수직인 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일중으로 옮겨질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태수가. 몇 컴마 몇일까? 궁금한데 우리 태수가 뭐라고 할까? 그냥 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존나 똑똑해. 와.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박수를 쳐야 되나? 야. 자,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면요. 지금 소름 돋아갖고 말을 못 읽겠네? 와. 잘 찍는다. 이런 애들 수능 보면은 주관식도 한 문제씩 이렇게 찍어서 맞추고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자, 뭐예요? 얘네들이 합치면 돼요. 외울 때. 알았지 얘들아? 뭐예요? y는 x처럼요. x, y가 뭐예요?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점 대칭 둘 다 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요거 둘이 합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현빈 이해됐어요?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렇게까지 해서 5가지를 좀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지 얘들아? 5가지를 외우는 경우가 많고 자, 선생님이 이 대칭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심해라 하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평행이동 얘기했죠? 실빈이 평행이동 할 줄 아니? 평행이동이요? 승현아 배웠잖아. 승준아 평행이동 할 줄 아니? 저 배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때랑 2학년 때 배웠잖아. 너 2차 함수 평행이동 안 해봤니 혹시? 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아니? 그거랑 뭐 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점을 옮기는 방법이랑 도형의 식을 이제 도형을 옮겼을 때랑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잖아. 식이 맞죠? 식은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요, 승준아? 식이요? 식은 2차 함수 봐봐. 부호를 어떻게 해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x. 3? 맞아요. 야, 괜찮아 얘들아. 승준이 원래 아는데 지금 방사능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약간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러거든. 원래 보통 격리해야 돼요. 한 2주 정도 격리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2차 함수 식 만들 때 x 자리에 x-3 들어갔어요. 맞지 얘들아? 그랬잖아.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잖아. 어제도 이제 그제도 얘기를 좀 했었죠. 그지 현빈아? 근데 이 대칭 이동은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도형은 점과 이동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형이 있어요. F라고 하죠.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으면 얘를 얘들아 x축 대칭시키면 얘랑 똑같아요. 재민아, x는 뭐하다? 그대로. 네. y에다 뭘 붙여?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도형 f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시키면 x에다가 마이너스 y는 그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는 x 대칭시키면 그럼 어떻게 돼, 현빈아? x랑 y를 뒤집어 바꿔 y, x가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져요. 점과 도형의 이동 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편하다 하면 편할 수 있죠. 알겠니 얘들아? 우리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점의 표현 방식, 도형의 표현 방식 달라요.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들 좀 해보자고. 조금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태섭이가 되게 똑똑하니까 태섭이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잘하나? 자, 태섭이 이차함수 좋아하죠? 그다. 태섭아, 다 좋은데 말이 좀 짧다. 태섭아, 좋아해요. 미친다. 선생님 다 좋은데 우리 태섭이 말이 조금 짧네. 태섭이 이렇게 생긴 거 보여요? 네. y는 x 플러스 3제곱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 이거 이차함수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우리 태섭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태섭아, 얘 y축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 그냥 x를 보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봐. y는 y는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 맞아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대칭이동 시킬 때 이렇게 시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y는 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지. 근데 이거 통째로 같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아. 내 말 이해됐어요? 착각을 좀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체에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서 곱해주는 형태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알겠죠? 진짜 말 그대로 딱 x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요. 알았니? 다른 거 건드리지 않아요. 도형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시킬 때. 재민이 알겠죠? 조금 조심해야 돼. 이거를 통째로 도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평행이동 전에 있던 평행이동이랑 지금 얘기한 나머지 대칭이동이랑 합쳐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점은 쉬우니까 도형 가지고 한번 해보자. 몇 차함수 갖고 할래요, 얘들아? 2차함수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2차함수가 있다고 해보자고, 얘들아. 자, 하나씩 해볼 거예요.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죠? y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요. 맞죠, 얘들아? 네. 그리고 요거 우리 함수 볼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안 이쁘잖아. 네. 그래서 y는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하는 것도 한번 보자고요. y축 대칭. y축 대칭은 y는 그대로고요. x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x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요.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야. 이게 x제곱이 x 곱하기 x잖아. 맞니, 연빈아? x 앞에 뭘 붙여?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둘이 곱해지면서 그냥 x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게 y축 대칭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고요. y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죠? x도 마이너스 y에도 마이너스야. 성경이 이해돼요? 네. 성경이 집 나왔어? 네. 짐을 막 싸갖고 왔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네 번째. 요거 조금만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x 대칭 해보자고요. 자, 그럼 현빈아 y는 x 대칭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불러봐. 어떻게 될까? x랑 y를 뭐 해야 돼? 뒤집어 바꿔야 돼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거 맞아요. 이게 y는 x 대칭 시킨 거야 얘들아. 그럼 조금 도형이 이상하죠? 함수가 맞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y는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얘들아? 그건 근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알겠죠 얘들아? 지금은 대칭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재민이 지금 한 거 다 이해됐어요? 네. 종혁이도? 요거 그냥 조금 외워주시면 편해요 얘들아. 알겠죠? 5가지. 자, 그냥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부터 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평행이동 쪽부터 한번 봅시다. 49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점 P 2,3이 있습니다 얘들아. 자, 그냥 천천히 가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자, b'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1 맞아요? 3에서 b만큼 가니까 3 플러스 b가 돼야 돼요. 맞니 얘들아?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점의 좌표가 뭐다? a, 7입니다 라고 됐죠. 그럼 우리 이거 보고 a는 1, b는 4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인데요. 여러분들 2번 그냥 가볍게 말로만 좀 할게요. 원은 도형이죠. 맞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시킬 때 원을 이제 식을 좀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원의 방정식은 기억하세요. 어차피 생긴 게 다 똑같잖아. 그래서 뭐만 옮겨요? 중심만 옮기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되세요? 중심 좌표만 평행이동이나 혹은 대칭이동을 시켜서 어디로 갔는지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원은 항상 합동이죠. 이동을 시켰을 때 항상 합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만 같으면 돼요? 맞아요. 반지름만 같으면 어디에 중심이 있어도 움직여서 우리는 항상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 요 2번 문제는요 그냥 말로 얘기했는데 반지름이 길이가 같은 것만 찾아주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반지름이 같으면 된다 원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직선 뭐라고 되어 있냐? 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있는데요. 이 직선을 여러분들 뭐 하라고 했냐? 여기 들어가자. 여기로 갈까? 자, 여러분들 자 x축 방향으로 태수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라고요? 3만큼 이동을 시켜요. 자, 도형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요. 부호가 바뀌면서.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 자리에 y-3이 들어가요. 이렇게요. 알겠니 얘들아? 어느 부분의 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자, 이거 전개해서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y 플러스 6 마이너스 3. 자, x 마이너스 2y 2, 6, 마 3 하면 플러스 5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지금 평행이동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할 겸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은 것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평행이동을 하면 말 그대로 위치만 변하는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가장 핵심인 부분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은 뭐가 안 변해? 반지름이 안 변해요. 이해되죠? 2차 함수는 뭐가 안 변해? 폭이 안 변해요. 알겠니? 폭이 변하지 않아요. 폭 알죠? 2차 함수의 폭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자, 동원아, 직선은 뭐가 변하지 않아요? 기울기요. 맞아요. 기울기가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형의 모양이 변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우리 태섭이 지금 여기 있죠? 네. 태섭이가 여기다가 로비로 나간다고 BTS처럼 변해요? 네. 안 변하죠? 네. 그대로죠. 태섭이는 태섭이야. 어디에 있냐만 달라질 뿐이지. 맞죠, 태섭아? 맞죠? 그냥 그대로요. 여기서 나간다고 뭐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와 존나 멋있어 이러면서 박수 치고 그러진 않죠. 태섭이한테 오빠 하고 쫓아다니지도 않고. 맞죠? 그렇지, 태섭아? 맞죠? 그러니까 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 태섭아 왜 승준이 노려봐요. 왜 승준이 노려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번 이어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y라고 하는 애를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으로 이동시켰대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하라는 거야. 자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태섭아. 네. 자 딱 요만큼만 볼 거야, 태섭아. 네. 자 첫 번째, 점을 옮긴 거예요? 도형을 옮긴 거예요? 점이요. 일단 점을 옮겼다는 걸 기억하고, 왜? 점과 도형은 움직이는 방식이 좀 달라서. 알았죠? 점을 옮겼어. 그러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죠? 마이너스 1이. 그렇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는 그렇지. 3만큼 이동했어요. 승준이 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만큼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A, B가 똑같이 이동을 했더니 어디로 갔대요? 3,1로 이동했대요. 괜찮을까, 얘들아? 맞지? 자,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A-1 맞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B 플러스 3이에요.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현빈이 A가 몇이에요? 4. 4. B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확인해 보는 것들.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얘기할 게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일단 5번부터. 자, 도형 F x, y는 0이라는 애가 있어요.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중심좌표가 이 도형이 2, 0이고요. 반지름은 몇이에요, 얘들아? 2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치, 승주다? 나는 네가 이 문제를 못했다고 했을 때 이게 중학교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 봐봐, 승준아. 네. 자, 이 도형 F를요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는 0으로 옮겼어요. 맞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어디로 이동하든 반지름은 안 변해요. 그 원에 둘래요. 혹시 모르는 거야? 알죠. 그래요. 2파이 r 해서 그냥 4파이예요. 오. 아, 집에.
선경아? 얘들아, 그 도형이, 야, 그러니까 우리 평행이동 공부한다고 치자해? 공부한다고 치자. 자, 그럼 우리 선경이 한번 얘기해봐요. 자, 얘가 여기로 갔어요, 선경아?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뭐라고, 선경아? 선경이 잠깐 손 들고 있어요. 손 끝날 때까지 손 좀 잠깐 들고 있어봐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간 거죠. 1만큼 가서 x자리 x-1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승준아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갔어. 근데 여기 있던 원을 이렇게 간다고 저렇게 간다고 어디로 막 이세랑 저 멀리 간다고 해서 원이 뭐 작아지거나 커지는 거 아니야. 뭐 인터스텔라야? 뭐 중력이 달라져? 아니야. 오케이? 얘는 그대로란 말이야. 얘는. 알겠지? 변하지 않아. 사실 얘네들 신경 쓸 자체가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을 옮겼다라는 말 자체에서. 알겠지 얘들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얘기. 6번. 자, 뭐라고 했냐? 직선 x 플러스 ay 더하기 3은 0이라는 애가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와, 얘를 일단 x축 대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x 그대로 y에다가 마이너스. 맞지 얘들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y는 x 대칭도 한번 해줘 얘들아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x랑 y가 뭐해? 바뀌어야 돼. y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 요렇게 됐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요 직선이 뭐를 지나요? 2,5를 지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2,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2,5를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x에다 2, y에다 5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0이고요. 2a는 8이니까 a는 몇이야? 4입니다.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그치 얘들아? 옮기고 대입. 승준이 괜찮아요? 그래요. 자, 태수이 맞았니? 네. 좋아. 자, 이어서 7번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이제 선생님이 7번 얘기할 때 얘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발끈 공식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니 얘들아? 아니요. 네. 잠시만요. 스탑.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네가 그날 빠졌는데 영상을 안 봐서 모르는 거야? 다 들통났어. 선생님 궁금한 거야 일단. 그냥 이게 승기가 이제 뭐지? 태수가 선생님 그냥 이건 나의 그냥 순수한 퀘스천이야. 혼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너가 내가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날 빠졌나? 아니면 안 빠졌는데 까먹은 건지, 빠졌는데 영상을 안 본 건지, 어떤 거지? 그 신발끈 얘기 언제 하셨어요?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어요. 딸린 게 필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빠졌을 거예요. 그럼 영상을 안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다가 말았거든요. 어떻게 영상을 보다가 말 수가 있지? 아니 영상을 밥 먹으면서 영상 보고.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난 다 이해해요. 태서봐. 나는 널 이해한다. 그렇게 자꾸 밀어요. 알았지? 좋아요 태서봐. 자 A가 2,0이어도 대답 잘해야 돼. 자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네, 2, 마이너스 5 B라는 점이죠.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시키면 A라고 하는 원래 있던 점이야 얘들아. 알겠지? A를 Y는 X 대칭 시키면 C가 된대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죠? 5,2요. 5,2점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삼각형 세 꼭지점 좌표가 나왔단 말이야. 자, 선생님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죠. A, B, C 하고 A 하나 더 한 번 더 쓰고요. 위아래로 X 좌표, Y 좌표 쓰자고 했었죠. 자, 2,5 그 다음 뭐예요?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2 그리고 다시 2,5예요. 알겠니 얘들아?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면 1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5 맞아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25 이렇게 해서 빼고 절대값 이렇게 하면 신발끈 공식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이거 계산은 몇이에요? 재민아? 마이너스 11 자 이거 계산은 몇이에요? 19요. 뭐라고요? 9요. 19 빼면요? 마인 30이요. 마이너스 30이죠? 절대값이면 30이니까 2분의 1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15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그럼 태서봐. 이거 몰라도 돼?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맞아, 몰라도 돼. 지금 배우는 걸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요거 이제 이거 변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도형이 이동 이제 하면서 요 변형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우리 승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승준아, 쌤 그림 대충 그려볼게. 우리 승준아 여기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보여?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 중에 한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승준아 이렇게 옮겼어. 알았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똑한데요? 넓이는 그대로죠 얘들아. 그 사실을 좀 이용하면 잘 봐봐. 자 삼각형 꼭지점 A, B, C 이 세 개 중에요 하나를 어디로 옮기자고요? 원점으로 옮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삼각형 세 꼭지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 중에 자 우리 태섭이 마음에 안 드는 새끼 하나 골라요. 5,2요. 5,2 마음에 안 든대. 얘를 보내버릴 거야 태섭이가 어디로? 0,0으로. 태섭아 점 C를 0,0으로 보내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5요. 그렇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A랑 B도 똑같이 보내는 거야. 알았지? 자 태섭아 A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3이요. 마이너스 3,3. 자, 점 B는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요. 마이너스 7로 가요. 자, 이렇게 됐지 얘들아? 이 상태에서 자 하나를 0,0으로 보내자. 아무거나 보내도 상관없어. 얘를 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신발끈 공식을 쓰면 얘가 버려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잘 봐이. 여러분들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거랑 느낌만 비슷하게 안쪽에 있는 거 둘이 곱해요. 됐어요? 바깥쪽 둘이 곱해요. 21 빼요. 절대값 2분의 1이 넓이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되세요? 이 점 3개를 가지고 요 신발끈 공식을 만들면 한 점이 0,0이다 보니까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0,0을 곱하면 다 0 되잖아 얘들아.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하고 뺀 거 요것만 남아요.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30이죠 얘들아. 그래서 2분의 1 하면 절대값까지 넓이 15가 돼. 그럼 넓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태수가 이거 머리 아프잖아 조금 더. 맞죠? 이게 더 편하죠? 네. 안쪽, 바깥쪽 우리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안쪽에서 바깥쪽 빼도 되고 바깥쪽에서 안쪽 빼도 돼. 상관없어 얘들아. 빼는 거 알았지? 어차피 절대값 있어서. 동안이 오케이? 네. 도형의 이동을 하면서요. 신발끈 공식을 우리가 살짝 요 정도로 바꿔요. 괜찮지 얘들아? 살짝 바꿔서 이제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8번 뭐라고 돼 있냐? 점 A, B가 있습니다 얘들아. 자 얘를 이동시킬 거예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야. 자, 그럼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3이 돼요. 맞습니까, 얘들아? 그 다음에 무슨 대칭했어요, 얘들? x축 대칭을 합니다. 자, 그럼 x축 대칭하면 x좌표는 그대로. 맞니, 얘들아? y좌표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됐을 때 이동한 점이 마이너스 3,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B는 7입니다. 됐니, 얘들아? 그래서 A 마이너스 5, B 7 해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얘들아? 필기 가능한 친구들은 필기하셔도 돼요. 자, 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두 줄로 썼는데 저 위에 있는 줄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줄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죠. 기억나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하면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루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죠. 맞죠? 이런 얘기였어요. 위에 이제 줄이 없으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A가 있고 얘들아 B가 있는데 자, 점 P가 이렇게 AP, BP라고 한다면 얘네 둘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선분 AB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점 P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AP랑 BP를 더하면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렇게 길이와 같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 현빈이 기억나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앞에 이제 조건을 좀 달아줘요. 이 점 P가요 임의의 점이 아니고요 어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위치를 좀 정해준 거죠. 어느 정도. 알았니, 얘들아? 지금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B가 이쯤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동환이한테 뭐 얘기를 좀 하는 거야. 동환아, X축 위에 점 P가 있어요. 오케이? AP, BP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분 위에 점 P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 P는 X축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알겠니? 현빈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X축 위의 점이라고 이제 어디에 있는 점 P인지 정해줬다면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알았지, 얘들아? 자, 그럼 요것도 똑같아요. 자, 승준이 한번 얘기해봐요. 오케이? 자, 점 P는 X축 위로 움직이죠.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서 둘이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AP 더하기 BP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지 않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럼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동을 이용할 건데 자, 봐봐. 태서 봐. 점 두 개 보여요? 네. 둘 중에 하나를요 X축 대칭을 시켜요. 자, X축 대칭을 시키면 자, 점이 여기 이쪽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여기 B'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BP와 B'P는 길이가 같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길이가 같을 거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을 거야. 왜 같으냐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수직이고 길이가 같은 2등분이 돼요. 수직 2등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현빈 이해됐어요? 수직이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점 B를 X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B'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거 B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같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AP 더하기 BP를 할 건데 현빈아 맞죠? 자, 요 BP랑 B'P가 길이가 같으니까 AP 더하기 뭐예요? B'P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AP 더하기 B'P 이렇게 합이야. 맞니? 자, 동환아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거랑 더해서 최소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선분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점 P가 여기가 아니고 딱 여기에 오면 된다는 거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내 말 이해됐어요? 맞아?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선분을 만들 거야. 어떻게?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될 거야. 알겠니? 지금 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재민이가 그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Y축 대칭 시킬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지? 얘들아 어느 대칭을 이용해야 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위의 점이라고 했죠. 요 어디가 뭔지 모르잖아요. 문제마다 다를 텐데 요 어디 대칭을 이용할 거예요. X축 위의 점 하면 X축 대칭을 이용할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Y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무슨 대칭을 이용해요? Y축 대칭을 이용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이런 거야. 자, 태서 봐. AP 더하기 BP는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맞아? 네. 구부러져 있는 걸 대칭 이동 통해서 뭐 하자고요? 피자. 펼친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삼각형 둘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따서 이렇게 펼친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오케이? 펼치는 과정들 좀 생각해 볼 거야. 이거랑 유사하게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그림을 좀 바꿔놓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자, 동원아 이번에는 Q라고 해보자. Y축 위에 Q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동환이한테 AQ, BQ의 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네. Y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무슨 대칭을 이용하자고요? Y축. Y축 대칭을 이용할 거라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얘들아. 이걸 펼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펼친다고. 자, 현빈아,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옮기면 되거든요. 뭐를 옮길까? A를 Y축 대칭 시키면 이쯤으로 올 거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AQ랑 A'Q는 길이가 뭐 할 거야? 같을 거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AQ 더하기 BQ를 뭐로 바꿔요? A'Q 더하기 BQ로 바꾸려고요. A'Q, BQ 이렇게요. 알겠니? 그리고 얘네들이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A'에서 B까지를 선분으로 연결하면 된다. 괜찮아? 그럼 Q가 바로 요 점이 돼야 되죠.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 오.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얘들아? 이거 지울게요. 살짝만 지우고 조금 더 응용된 얘기.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 2,4라고 했잖아. 알죠? 이 점까지 찍었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Y축에 점이 P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X축에 여기라고 할까요? 점
Q라고 하죠. Q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얘는 Y축 위의 점, 얘는 X축 위의 점이야. 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몰라요 얘들아.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얘들아. 그게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삼각형 만들 수 있죠. 맞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 삼각형 APQ 둘레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알겠니? 괜찮아요? 현빈 이해됐어요? 그럼 이 둘레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냥 가볍게 얘기해볼게 얘들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칼로 잘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던 삼각형을 이렇게 펼칠 거라고 얘들아. 어떻게? 요 A를 Y축 위의 점이죠. Y축 대칭시켜서 옮겨요. 여기 이제 A'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P랑 A'P는 길이가 뭐예요? 같아지겠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요 A를 X축 대칭을 한번 시켜요. 그럼 여기가 A'I라고 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또 뭐 할 거야? 같겠죠. 맞니 얘들아?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그냥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더라도 APQ의 둘레는 자 선분 AP 더하기 BP 더하기 BP라는 붙여놔 PQ 더하기 BQ 이게 이제 삼각형의 둘레거든 얘들아. AP PQ B B가 왜 나와? AQ 미안해요. AQ 이렇게가 둘레잖아. 맞죠? 그러면 자 AP랑 똑같은 게 뭐냐? 요 길이랑 똑같은 게 얘죠. A 프라임 P 그 다음에 PQ 그리고 AQ 요 길이랑 똑같은 게 여기죠. A 더블 프라임 Q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뀐 놈이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세 개를 가장 짧게 연결하려면 성분이 돼야 된다고요. 점 P가 이쪽에 와야 되고 점 Q도 이쪽에 와야 된다고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돼야 돼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요? 그림만 좀 다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림이 좀 그래서 너희가 좀 더 보기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도장이 자, 요쯤에 있다고 해보자. 요쯤이라고 하자. 요쯤이라고 하자.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A, P, P, Q, Q, A, A, Q. 알았지 얘들아? 우리가 요 A를 Y축 대칭을 시켜서 길이가 같다. A 프라임 옮기자고요. 알겠니? 자, 여기 AQ. 자, A를 다시 X축 대칭 한번 시켜서 요즘에 찍어 놓으면 될까요?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야. 현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 요렇게 최소값 구하는 거야. 알았죠? 얘 같은 거라고요. 최소 이해됐어요? 네. 최소가 되게 하려면 얘랑 얘를 뭐로 연결하자고?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하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 P는 어디로? 여기로 와야 되고 점 Q도 여기에 있어야 알겠니 얘들아? 최소가 된다. P, Y축 위의 점 맞죠? Q, X축 위의 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이렇게 선분으로 그러니까 펼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괜찮아요? 태섭이 이해됐어요? 네. 승준이 이해됐어? 재민이 이해됐니? 자 그럼 이 내용을 실제 문제에서 한번 적용하는 걸 보자고 얘들아.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있죠? 여러분들 9번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9번이야. 자, 그림 대충 그려놔야 되겠네요.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리자 얘들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 마이, 마이, 2. 자, 마이, 2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X축 위에 점 P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맞니? 그죠? 그 다음에 3,1 조금 더 가면 2 3분의쯤이라고 할까요? 3,1 해서 AP 그다음에 BP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얘들아? 괜찮아? 요거 어떻게 하자고? 펼치자고 얘들아. 우리는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단어는 X축 위의 점 T라는 표현을 좀 유효하게 보실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슨 대칭을 이용하자 칩니다. X축 대칭을 이용할 거야. X축 대칭을 이용해서 펼쳐줄 거야. 자, 재민이 A, B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어떤 공기일까요? B요. B요. 자, 여기 4였고, 자, B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B 프라임이라고 하자. 옮긴 점의 좌표는 몇 컴마면? 3,1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P에서 B 프라임까지가 요 BP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자고요. 현민 이해됐죠? 그러면 BP의 길이와 B 프라임 P의 길이는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AP 더하기 B 프라임 P 최소값으로 바꿔서 문제를 볼 거라고요. 괜찮지 얘들아? 그러면 AP B 프라임 P 요 길이가 합이 최소가 되려면 A와 B 프라임을 뭐로 연결해요? 선분으로 연결한 길이라고요. 어떻게? A, B 프라임 길이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3,마일에서 마이, 2까지의 거리니까 자, 거리 공식 쓰시면 x끼리 빼서 제곱하면 25 y끼리 빼서 제곱하면 9 루트 씌우면 루트 34가 최소 거리가 된다고요. 알겠니? 맞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보자. 현빈아, 하나만 더 응용할 거야. 재민아, 만약에 최소 값이 아니라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니? 여러분들한테 점 P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점 P. 알겠지? 자, 그럼 점 P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점 P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죠? 네. 두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맞아요 얘들아? 1차 함수 식에 무슨 절편 현빈아? 네, X절편을 찾아주시면 돼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우리 Y절편을 찾았을 거야. 조율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자, A, P, P, Q, B, Q 최소값. 맞죠 얘들아? 최소값 구하고요. 뭐까지 구해야 돼요? 점 P랑 Q의 그때 좌표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 맞죠 얘들아? 자, 일단 이 P는 X축 대칭 지켜야 돼요. 이용할 거고요. X축 위에 있는 점, Q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축 대칭.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을 X축 대칭, Y축 대칭을 모두 이용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이용해야 되는데, 얘를 막 X축 대칭 시키고, 얘를 Y축 대칭 시키고 막 이런 친구들은 없겠죠. 알겠지 얘들아?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펼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요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A' 위치는 8, -1로 이동하겠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AP랑 A'P가 길이가 같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 B도 마찬가지로 Y축대치 이동을 좀 시켜주면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줘서 B'이라고 하면 여기는 y,4가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BQ랑 B'Q도 길이가 뭐 할 거예요?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 AP 대신에 A'P 선분, 그 다음에 BQ 대신에 B'Q 선분으로 대체해서 보시면, 자, 어디에서 B'에서 A'까지의 뭐? 선분의 길이가 된다고 얘들아. 알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맞니 얘들아? 자, 일단 최소값부터 찾아보자고요. 최소값. 최소값은 x끼리 빼서 제곱하면 100이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25니까 루트 씌워서 루트 125 5루트 5가 될 거예요. 맞니 얘들아? 맞아요? 그 다음에 Q의 좌표랑 P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 우리가 직선 A', B'을 찾을 거야. 직선을 찾을 거라고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들아?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니, 얘들아? 그래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뭐 8,마이를 지난다. 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 빼기 1 하면 몇이죠? 3인가요? 이렇게. 알았지 얘들아? 자, 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Y절편이니까 0,3이죠. 맞니? 점 P는요 X절편이니까 6,0이 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값들 최소값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도형의 이동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대단원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 알았죠? 대단원 하나가 끝났고요. 시간 남으니까 집합. 조금만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집합 내용을요. 일단 집합은 한 번에 다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선생님 집합을 보통 이제 설명할 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알았지 얘들아? 집합을 5파트로 좀 나누어서 아이들이랑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5파트로 나눈다라는 건 일단 집합이 뭔지 아는 애들 기준에서는 5파트로 나눴을 때 조금 별거 아닌데, 집합을 아예 처음 배우는 애들 입장에서는 집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그냥 쉽게 얘기 한번 해보자. 자, 태섭이 학교에서 태섭이 원래 졸업했구나. 중학교 3학기 몇 반이었죠? 저요? 9반이에요. 9반. 그럼 이제 태섭이가 뭐 내신 끝나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근데 맨날 학교에서 놀았을 거 아니야? 띵가띵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딱 2글자 집합 하면 태섭이 뭐라 그래요? 운동장으로 가서 집합돼요. 거짓말. 가야 돼? 말아야 돼? 나도 가야 돼?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 니네 길 가고 있는데 야 모여봐 하면 나? 너? 이럴 거 아니야. 과연 내가 그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막말로 집합이라고 했을 때 니네 진짜 잘 모여? 됐어 봐? 예. 아니잖아. 근데 반대로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 3학년 9반 강당으로 집합. 그러면 태섭이는 조졌네. 아씨 어제 담배 폈는데 걸렸네. 이러면서 그런 거 안. 네 가겠죠. 그래요. 집합이라는 건 명확한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하냐?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해보자. 자,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에요. 집합이에요? 너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이제 문제인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야. 오, 분명하지 않은 거야. 태서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야. 경계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고요.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면 태섭이 가장 작은 자연수의 집합. 그럼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에요. 그렇지. 뭐가 있어요? 예. 그렇지. 기준이 명확하죠. 가장 작은 자연수. 맞아요? 맞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맞죠? 모아놓을 때 어떻게 모아놓을 거야? 태서봐. 중괄호를 이용해서 묶어놓을 거야. 모아놓을 거야. 이렇게. 알겠죠? 경계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니? 집합이라는 건 중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을 간단하게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 집합 안에 자 어떤 집합인지 모르겠는데 태섭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솔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래가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알겠니? 어떤 집합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집합 안에 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집합 안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해서봐. 집합체. 네,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가만히 있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알겠죠? 태섭이도 원소, 해솔이도 원소, 나래도 원소가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태섭아? 네. 이런 식으로 집합과 원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합 A, 집합 B, 알겠지 얘들아? 간단하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집합 A, 집합 B 이름을 붙여줄 건데 이 집합의 이름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알겠니?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소문자로 쓰진 않아요. 집합 A는 태섭이, 해솔이, 나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태섭이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 집합에는요 얘들아 조금 특이한 새끼들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애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자. 태섭아 0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에요.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요. 집합을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 태섭아 그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공집합. 와, 공집합이요.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좀 특별하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공집합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죠?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 먹고 땡 이런 거 해봤죠? 맞죠? 그런 느낌으로.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요. 알았죠? 공집합 기호 이제 정해진 기호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공집합이라는 거. 그래서 공집합을 중괄호로 표현하면 현빈아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중괄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에는요 공집합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라는 애도 있어요.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전체를 뜻합니다. 전체를. 알겠죠? 전체 집합은 기호로 알파벳 대문자 U를 씁니다. U. 오케이? 그 전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U 뭐 있어요? 태수가? 우라질? 뭐? U. 유튜브. 유튜브는 Y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영어 좀 시작하는데 유튜브라는 영어 공부 시켜주는 거야. U로 시작하는 전체를 뜻하는 얼리티.
여러분들 선생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그러면? 유니버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알겠죠? 유니버스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아는 거를 유니버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전체라는 의미로 유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전체 집합 유예요. 알겠죠, 얘들아?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 전체를 뜻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전체를 뜻하는 집합. 자, 그래서 공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 이렇게까지 일단 기본 집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니, 얘들아? 집합은 뭐라고요? 중괄호로 써요. 알았지, 얘들아? 일단 중괄호가 나오면 집합이구나. 자,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얘들아, 수학인데 수학 같지 않아요. 수학인데 국어 같아요.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알겠죠? 문장, 식도 나오지만 문장, 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 같지 않은 수학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죽을 똥 살 똥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열심히 좀 해볼 겁니다.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 한단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잖아.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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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